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하게 미친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제 아내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다소 길고 서투른 글이 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해봐서 걱정스럽네요. 제가 풀어나갈 이야기는 바로 처가댁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의 집안일인 것이죠. 제 아내는 좋게 말하면 지고지순한 타입의 여자고 나쁘게 말하면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약간 본인의 줏대가 없다고 해야 하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꼭 물어보는 사람이죠. 저는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든 아내란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우유부단하단 말을 할 것이고 누군가가 보면 순하다고 얘기할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조차도 제 눈에는 사랑스럽게만 보이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에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말 그대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녔고 구애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제 마음을 거절했지만 1년 동안 쫓아다녔더니 그 정성에 감동을 한 것인지 제 고백을 받아줬죠. 그렇게 제 나이 28에 4살 어린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전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가 저의 꿈과 같은 그런 것들의 허황된 헛소리처럼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도 늘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에 대해 호응을 해주었는데 그 제스처에서 아내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편을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욱 좋아졌죠. 저는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끄덕이는 얼굴을 할 때가 제일 예쁘게 보였어요. 온몸으로 제 편이라는 걸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외롭게 컸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바쁘게 사셨고 제게 형제나 친척이나 아무것도 없었죠. 혼자 해야만 했고 혼자 해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온몸으로 제 편이란 걸 알려주는 여자친구에게 더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몇 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되던 해였어요. 저와 아내 둘 다 친구들을 포함해 가장 먼저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아내는 26이란 나이에 저와 결혼을 한 것이니까 요새 보기 드물 정도로 이른 결혼이긴 하네요. 그런데 결혼 이후 아내의 태도가 조금 묘해졌다고 해야 하나?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라고 하면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소하고 소박한 사이즈의 문제인데 넘어가자니 찝찝한 느낌이 들고 짚으려고 하니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될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이 폴폴 풍기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인데 뭔들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찝찝하긴 하지만 그 문제를 넘기는 방법을 택했죠. 그런데 아내의 행동들이 묘한 이유가 있더군요. 전 그 문제를 멍청하게도 결혼을 하고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5살이 많은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처형이 되는 사람인 셈이죠. 저는 연애하던 시절부터 처형을 만났었는데 처형은 저를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맞춰주었습니다. 처형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만 얘기를 해도 일단 여동생인 아내를 무척 끔찍하게 아끼는 것처럼 보여요. 처형의 직업은 승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도 정말 예쁩니다. 비행을 하는 날이면 면세점에 들려서 꼭 아내 몫의 화장품이나 명품 지갑, 명품 가방 등등 조그마한 것이라도 꼭 사오고 저희 부부끼리 오붓하게 맛있는 거나 사 먹으면서 데이트하라며 레스토랑 상품권도 턱턱 손에 쥐어주시거든요.
일단 적어도 물질적으로 아내에게 해주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이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처형의 성격이 정말 똑부러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무진 사람이라서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꼭 아내를 붙잡고 하나부터 열까지 줄줄줄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좋게 말을 해봤자 좀 피곤한 성격인 정도인데 이게 듣는 사람이 불편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면 막 불편해서 죽을 것 같은 감정들이 다 보여서 아내도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표면적으로 자매끼리 서로를 살뜰히 챙기기도 하고 나빠 보이지도 않아서 별 걱정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더 정확하겠네요. 연애하던 시절부터 되게 찝찝했습니다. 처형이 제게 표면적으로는 무척 잘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면 저를 불편해한다는 듯 아내에게 뉘앙스를 흘리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실례였나 물어보면 아내조차 자신의 언니 편을 드는데 제가 아무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헤쳐봐도 그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조금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저는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했던 날이었고 아내는 일을 하러 가지 않는 휴무 날이었어요. 처형도 비행이 쉬는 날이었나 보더군요. 3박 4일간의 출장 일정이었고 아내가 그 짐을 손수 싸주었고 잘 다녀오라고 절 배웅해 주었죠. 이 맛에 결혼하는구나 하고 출장을 떠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출장에서 클라이언트와 협상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3박 4일간의 일정을 생각했던 저희는 예상보다 하루 일찍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저희의 성과에 크게 기뻐했고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 일정이 빠르게 완료된 만큼 회사에 출근을 하지 말고 휴가를 보내라고 하셨죠. 신이 난 저는 아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전화를 거는 동안 아내가 전화를 전부 받질 않았죠. 메시지를 남길까 했지만 그냥 그러기보다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아내를 깜짝 놀래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와인과 케이크와 꽃다발을 샀고 정말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절 맞이한 것은 환하게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개판 5분 전인 집안꼴이었습니다. 접시랑 컵은 산산조각이 나 있어서 주방 근처에는 유리조각이 즐비했어요. 그냥 누군가가 집을 여기저기 뒤진 것은 아닌가 합법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난장판이었어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당해서 제 전화를 못 받은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정말 발을 동동 굴렸죠. 집안 어디를 찾아도 아내의 모습은 코빼기도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순간 한 통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서인데 아내분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것이라며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정말 다급히 차를 몰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였죠. 경찰서에 간 저는 저희 집이 그 꼴이 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처형이었죠. 처형은 제가 3박 4일간의 출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때 본인의 비행기도 쉬어서 그런지 무슨 대낮부터 술을 진탕 잡수셨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 다름없이 만만한 동생인 제 아내를 불러냈다고 해요. 전 그동안 여태껏 아무것도 몰랐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하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이번에 휴가를 받게 된 이유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간 기간에 아내 혼자 마음 놓고 쉬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휴가를 쓴 거였죠. 마침 처형이 전화를 걸었을 때 아내는 곤히 자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처형은 그 사실에 매우 분노했더군요.
술에 진탕 취해 저희 신혼집의 초인종을 눌렀고 그 소리에 자다 깬 아내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줬죠. 그리고 처형의 깽판은 시작된 거였어요. 입에 차마 담기 힘들 정도로 험한 욕설은 기본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죄다 깨부시고 던지고 난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내에게 손끝 하나 대진 않았더군요. 아내에게 상처가 생기면 제가 바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난리는 아내에게 수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일이었고 그렇게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간 자신의 언니를 아내는 말릴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었는데도 처형은 화를 풀지 않았고 그 괴성과 소란에 결국 저희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거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처형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의 난동은 멈춰지지 않아 결국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순간에도 소파에 드러누워서 코를 골며 자는 처형을 보니까 진짜 이게 미쳤나 싶었죠. 저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처형을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모님도 마치 매우 익숙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알겠다 하시길래 어이가 없었고 그 상태로 아내만 잡아 끌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슬펐던 것은 아내의 태도였어요. 저는 처형의 아나무인이며 저런 진짜 난생 처음 보고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한 태도를 가졌고 제 가정에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형에게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마치 자신의 탓이라는 듯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때 순간 여기서 끝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아닌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화가 났으니 그냥 달라고 조용히 얘기하니까 망설이다가 결국 제게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처형과 아내가 나눈 가장 최근의 연락을 먼저 봤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사람을 맞춰주는 것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의아했어요. 아내에게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자고 해도 음식 메뉴 하나조차도 제 의견에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런 점도 개의치 않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군요. 처형과 아내가 나눈 대화는 자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일방적이라고 봐도 될 만큼 폭력적인 대화였습니다. 처형은 기분 좋은 날에는 하나뿐인 동생아 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면서 우쭈쭈 하듯 아내를 불렀고 기분이 나쁜 날이거나 자신의 말을 아내가 거역한 날이면 정말 가족에게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거칠고 폭력적인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더군요. 쌍욕에 죽고 싶냐는 협박은 기본 옵션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들에 아내가 보낸 답장은 하나같이 미안하다는 사과뿐이었습니다. 언제인지 가늠도 잡히지 않을 그 옛날부터 아내는 그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잦은 돈 요구에 과한 바람을 요구하기까지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매일 소리 지르는 처형에게 시달렸을 아내의 인생이 뻔히 보여서 눈물이 앞을 가렸죠. 처형과 대화를 올려보다가도 아내에게 저와의 이혼을 종용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게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훌쩍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제가 더 화가 났던 점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처형의 감정 쓰레기통 마냥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바로잡지 않으시더군요. 제 아내도 처형과 같은 두 분의 친딸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처형이 본인 동생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의 형제자매 사이와는 달리 매우 살갑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살을 부대끼고 살았으면서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었는지, 아내가 아무리 숨겨도 제가 왜 진작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인지 정말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참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와 이세를 가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형이 우리 가정에 끼친 피해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끼칠 악영향, 그리고 처가댁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임을 하나하나 짚었어요.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처가댁과 인연을 끊으라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음식 메뉴를 뭐를 먹고 싶어 하는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제가 단호하게 강요를 했습니다. 과하다면 과한 처사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아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면 부부의 연을 맺은 제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옳고 처가댁 전부 아내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죠. 다행히 아내는 절 많이 사랑했고 제 의견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한 것인지 군말 없이 따라줬어요. 저는 대신 처가댁과 인연을 끊는 대신 제가 처가댁의 몫까지 더 잘하겠다고 맹세했죠. 그 이후 저는 아내의 휴대폰 번호부터 먼저 바꿨고 모든 처가댁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희 본가에도 연락을 드려 처가댁 연락은 전부 외면하라 신신당부를 했죠. 저와 아내는 집부터 바로 이사했어요. 조금 무리해서 말이죠. 아내에게는 이직을 권유했고 그렇게 처가댁이랑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심리치료를 받기를 원했죠. 처음 아내는 치료에 대해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오더라고요. 하지만 반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자 아내의 상처는 조금씩 드러났고 드러난 상처 또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아왔고 자신의 부모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씩 받아들였죠.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처가댁의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모든 것을 바꾸면서 제 휴대폰 번호 하나만큼은 바꾸지 않았죠. 처가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히 처형이 말이죠. 하긴 평생 본인의 분풀이 대상이자 갖고 노는 장난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동생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완벽히 빼앗기게 생겼으니 체면치를 생각도 없어 보이더군요. 저는 혼자 처가댁에 갔습니다. 아내의 정신과 진단서를 떼서 말이죠. 저는 두 분께 들이밀었어요. 아내는 지금 이미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두 분의 영향이라고, 처형이 저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망가진 것 또한 부모인 두 분의 죄라고, 그 죄값을 내 아내가 치르는 꼴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보지 못한다고, 아내에게 이 집구석은 단 하나의 이로움이 없는데 왜 내 아내가 연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처형을 개가천선 만드시든지 두 분께서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내 아내를 더 이상 처가 사람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게 하는 걸 간과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죠. 쌩 난리를 칠 줄 알았던 처형조차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듣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물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말이죠. 양심이 있다면 남은 인생 아내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거쳐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니까 할 말 있으면 제게 연락하시라 일렀죠. 그렇게 아내는 처가댁과 인연을 끊은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와 귀여운 아들이 하나씩 생겼고 4년이란 시간 사이에 내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 아내는 치료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생겼더라고요. 본인이 학대를 받았는데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고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요. 저는 끊임없이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내는 4년이란 시간 동안 우울증을 극복했고 이제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 메뉴도 척척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된 아내의 모습도 당연히 사랑하고 있어요. 시댁에도 아내의 사정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며 사돈이라고 예의 차리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내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죠. 아내가 안쓰러워서든 동정심이 들어서든 시작이 어찌되었든 이제 고부관계가 아니라 친한 모녀 사이로 보일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극복했죠. 그리고 이젠 두 아이의 훌륭한 엄마입니다. 처가댁에서는 종종 연락이 와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도 아내의 병명을 들은 그날 커다란 충격과 뒤늦은 죄책감이 밀려온 것 같았죠. 그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처형을 고치는 것은 힘들겠죠. 그것도 저는 다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무릇 자신의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문득문득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내를 괴롭힌 사람은 지금도 두 발 뻗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잠들 텐데 피해만 받았던 아내가 악몽을 꾸거나 하면 정말 화가 울컥울컥 치솟네요. 제가 본 가장 미친 사람이었던 처형.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고 또 잘할 것이라고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